그래서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긍정 요소도 있고 부정 요소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PNC테크가 잠재적으로 인수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71%에 달하는 좀 심각한 자본 잠식에 의해서 상폐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기대할 만한 건 있다. 그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작 전에 또 죄송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중간중간 광명전기를 이 전력 섹터로 좀 묶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아무래도 외인의 움직임이 좀 수상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이게 아무래도 상장 폐지 위기까지 되며 정지가 나왔죠. 제가 유상증자 하고 나서 폭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한번 공유를 좀 드리고 무상감자 얘기가 나왔을 때도 걱정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외인들이 아무래도 좀 매수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서 차트상으로도 돈이 나간 거래량이 없고 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또 대응 방법을 또 공유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광명전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광명전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주주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공지사항을 띄워놨어요. 상장 폐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네 회사가 약 70년 정도 된 회사고 사실 얘네 회사가 재무로만 봤을 때는 별로 튼튼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력도가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들었고 최근에 또 신재생 에너지로 좀 묶이면서 얘네가 그래도 한번 수주를 받아오면서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놓친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차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느꼈던 게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제가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 제가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솔직히 이런 정지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돼버리면 100만원, 제가 이제 이걸 크게 넣지 말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혹여라도 또 제 구독자 중에서 금액을 또 크게 넣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딴에는 금액이 100만원이 정말 소중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또 넣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하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 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도록 의지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우선 지켜봐야 돼요. 우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얘네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제가 좀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5대1 무상감자 할 때는 제가 이제 뭘 생각했냐면 얘네가 상장 폐지를 안 되게 하기 위해 조금 편법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판단에 좀 짧게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끔 공유를 드렸는데 그걸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서 거절이 나오면서 정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4월 7일날 거절이 뜨고 회계의 신뢰성을 상실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이 뜨면서 4월 8일날 관리 종목 지정과 함께 상장 규정 위반이 뜨고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까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유상증자랑 그 무상감자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PNC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외인들이 매수하는 게 좀 심상찮다, 좀 약간 작전주 느낌이 조금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단기 순손실이 594억이더라고요. 꽤 크더라고요. 이걸 참 제가 이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제 유튜버를 보고 또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질책과 욕은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 내용을 좀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화나시는 분들은 욕하시고요. 화내셔도 되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정지가 돼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벌써 물은 엎질러졌고 요걸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야 할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 최대 주주 교체로 인해서 경영 공백이 좀 크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현금 유출이 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공사 미수금이 좀 많이 있던 회사였던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적자 기업들 중에서도 모멘텀이 좀 형성되고 테마가 좀 타면 반등이 꼭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돈이 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자 이때 이후로 외인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외인이 어느 회사에서 계속 매입을 하나 그래서 제가 그 기업 그 증권사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너무 수상한 거예요. 너무 수상해서 여러분들께 좀 짧게라도 한 15%에서 20% 정도 구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던 건데 요때 구간이랑 요때 구간에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터치받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 제가 잘못된 거죠. 외국인 그거를 의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148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 앞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들에 비해 너무 수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좀 공유를 드렸던 건데 제가 미스난 겁니다. 이거는 완벽한 제 실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요런 내용들이 있었다. 왜냐면 이제 작년에도 제가 28이라는 종목을 한번 추천드렸을 때 요 앞에서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다가 요 난리치면서 손절치고 이제 그 회복하는 종목으로 IT센 글로벌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다들 복구가 되시긴 했어요. 이때 손절하고 이만큼 먹은 건데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지가 아예 돼버린 상태니까 완전 이제 맛이 간 상태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제가 요거 회복하실 수 있는 거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첫 번째가 이제 작년에 최대 주주가 교체가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페이스테크랑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수주 경쟁력이 좀 약화되면서 오히려 지투퍼 같은 그런 회사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얘네는 사업적으로 좀 타격이 있었고 매출이 좀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얘네가 좀 수주 배반 이쪽을 하다 보니까 게다가 또 태양광 쪽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미스 났죠. 그래서 현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왜 캐치를 못했을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고 그래서 471억 정도 이 현금 유출이 나가고 나서 작년에는 197억이나 반토막이 난 거죠. 거의 가용 현금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무상감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거절이 나버리니 당연히 거래 정지가 돼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사 미수금이 엄청 많아요. 2024년 11억, 작년에 194억, 그리고 대손 충당금 101억, 충당금이 313억.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도 너 분석 안 하고 좋냐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거절의 좀 결정적 이유를 보니까 주요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좀 부족하고 내무 통제 시스템의 무력,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없다 이거지. 그리고 기업의 계속 가치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폐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분식회계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니 거절을 때린 거예요, 감사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기업인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너네는 안 된다 이렇게 감사 쪽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또 알짜 회사였던 PH테크랑 이렇게 갈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핵심 사업부가 분리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 역량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저는 태양광 때문에 조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수배 전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나 연계돼서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봤던 건데 아무래도 회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한 번씩 테마 돌 때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 가능성을 봤던 건데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일 걸렸던 거예요. 이게 뭐 순소실도 순소실이지만 이 자본 잠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71%다 보니까 상장 폐지 요건이 되어버린 거고 유동부채가 614억입니다. 지금 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는 해요. 그래서 유상증자 진행하고 1대5 무상감자를 했던 건데 상황이 안 좋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는 좀 올려드렸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4월 28일 이 전까지 이의신청을 마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가 이의신청을 하는지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얘네가 이의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찌됐든 저찌됐든 제가 뭐 돈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당연히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영상을 찍었고 주변에서는 만류를 했어요. 뭐 네가 어차피 영상 찍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영상을 찍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건 솔직하게 방송하자였기 때문에 제가 실수한 건 실수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고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요거를 회복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해야 되는 방송인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 영상을 찍게 된 거니까 욕 하실 만큼 하세요. 하실 만큼 하고 제가 더 단단해지고 더 공부 많이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예를 좀 드려드리자면 제가 이제 작년 6월달쯤에 신성이엔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향성 가능성이 좀 높다. 얘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순이익이 별로 안 나오고 이때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6억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때잖아요. 요때 순이익이 안 났을 때인데 이제 얘네의 가능성을 좀 봤었고 충분히 모멘텀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장기 평선을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신성이엔지라는 종목을 계속 공유 드리면서 최근에 또 여기 구간에서 또 나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림을 봤던 건데 광명전기는 이것보다 좀 더 안 좋은 상황의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결국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차트로서나 그 돈이 들어온 그 흔적들이 약간의 페이크가 있었지 않았나. 근데 하나는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PNC테크가 인수 왜냐면 이 회사가 사실 사업성이 없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인수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가격을 떨궈 놓고 얘네가 인수를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물론 뭐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PNC테크 그리고 제 3의 기업이 인수를 해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인데 우선은 4월 28일 전까지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고 얘네 기업이 좀 대응 전략을 좀 내세워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상폐가 되니까. 그래서 얘네가 생존을 하려면 우선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뭐 3사 배정 증자라든지 아니면 인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경영이 좀 정상화가 돼야 되고요. 제가 얘기했던 인수합병 그리고 이 재감사를 했을 때 적정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 정리하고 회계 시스템 자체를 좀 투명하게 좀 바꿔 나가지 않으면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로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 진짜 멘탈 나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저를 욕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좀 보면은 어쨌든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 확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합니다. 이건 대기업이 다 그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2군 3군들이 수요를 받을 것이고 그 공급 물량을
그리고 이 전략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되게 전망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네 기업은 그래도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그래서 PNC테크라는 이 회사가 인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얘네 회사를 제가 들여다봤더니 또 얘네도 그렇게 경영 상태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자본을 여기에다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은 지금 의문입니다. 근데 왜 외인들이 저렇게 담지? 라는 좀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상장 폐지가 되기 전날까지도 저렇게 외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조금 수상하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의문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신용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자본 잠식이 이게 제일 문제고, 경영권 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그쵸? 아직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날을 좀 기다려야 된다. 4월 28일 전까지 약 18일 정도 남았는데, 거래일 기준으로는 한 5일 정도 남았죠. 5일, 다음 주니까 5일 정도 남았는데, 5일 정도 보고, 5일이 아니구나, 28일이니까 11일 정도 남았는데, 이 11일 안에 어떤 전략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대응 전략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 요약은 참 나쁘지 않은 사업이 가지고 있지만, 왜냐면 얘는 특허 기술도 좀 있고, 좀 들어가서 보면은 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전력 배전, 기기, 철도, DC 되게 많은데, 그 주축 사업들이 조금 매출이 부진했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한 3분의 1 토막이도 나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얘네 기업을 과거로부터 보면 특허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신재생 분야 특허인데 한 19개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엄청 막 흔히 얘기하는 족밥회사라고 얘기하죠. 잡주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자체가 좀 짜증나긴 합니다.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했던 건데, 태양광 수배 전반이 어쨌든 좀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 좀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근데 미스 난 건 미스 난 거니까. 자, 그래서 광명전기를 퇴근 후 10분 주식 퇴근함이 영상에 올린 걸 보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광명전기라고 본인이 매매했던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때 이팔 손실 보신 분들 IT생글로벌처럼 어쨌든 3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꼭 공유 드릴 겁니다. 이거 다 공유 드렸어요. 이거 인증하신 분들 다 받았죠, 그죠? 근데 영상만 보고 텔레그램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왜냐면 제가 이거 정진한 날 저 이렇게 광명전기 이렇게 올려드릴 건 4월 7일날 요 문자 보내주시면 요거 관련해서 회복하실 수 있는 종목을 제가 2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회복하시라고 공유 드렸으니까 정말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보고 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광명전기 주주여서 제 영상을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들고 계신다면 제가 이거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010-5548-3309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제가 따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순매수 리스트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관,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들이 매수한 내역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걸 종합해보면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좀 강세로 들어왔던 게 LG이노텍, 그리고 LIG 넥스원, 코미코. 딱 보면은 반도체랑 방산 쪽이에요. 근데 이 방산기계 쪽에서도 재건주 테마, 그리고 원전주 테마에 돈이 몰리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예로 좀 보자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전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전 기관이 다 들어왔죠. 그죠? 지금 보면은 기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다 들어왔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LIG 넥스원 워낙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요때 쫄지 마라.
그죠? 이때 쫄지 마라. 계속 보유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부터 추천하고 슈팅 나오고 나서 또 늘렸을 때 이 구간에서도 또 잡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제가 방산주들이 계속 랠리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오늘도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래서 요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라고 보는데 제가 이번 이날이죠. 요날 제가 요날 이 4월 8일날 급등이 나오면서 그리고 주도주로 변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판단을 해보니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죠? 에너지, 전력 이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보세요. 대우건설 그죠? 이날입니다. 4월 8일 그죠? 그 다음에 GS건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GS건설 그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죠? 똑같죠? 그죠? 그 다음 DL, ENC 요렇게입니다. 그 다음이 한미글로벌 요렇게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원전이 결국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제가 호르무즈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사태로 인해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 됐다. 그래서 제가 전쟁 전과 후가 나뉠 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전쟁 이후에 가장 주목받을 섹터가 에너지, 즉 전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이 뭐예요? 방산이었죠. 그죠? 그 다음 반도체. 왜? 환율이 오르고 수출 기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 주식 투자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를 수 있는 섹터는 뭐라 그랬죠? 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때 방산 요렇게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이 흐름을 외워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LNG 그 다음 제가 재건주 요거 하나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공유해줬어요? 요거 공유해줬잖아. 그 중에 원픽 뭐야? 전진건설 로봇을 여러분들께 공유해주고 그 다음 대동기업 얘네 수준으로만 보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4월 6일 마지막 방송에서도 요 얘기를 넣어드렸어요. 그죠? 여기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고 여기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요렇게 전쟁 종료 재건주가 갈 거다. 이게 수순이에요. 수순. 돈이 그렇게 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보십시오. 손익비가 너무 좋잖아. 그죠? 자, 아마 전쟁 종결 요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튀어오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동기업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자 요 날이잖아요. 그죠? 4월 6일날 자 이제 찍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날 튀어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되게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텔레그램에서도 3월 25일날 여러분들께 미리 이게 좀 공유를 먼저 드렸어요. 전진건설 로봇도 56,000원대. 그죠? 자, 이게 보시면 56,000원대면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서 공유를 드렸던 거고 방송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준 게 요 날이죠. 그리고 다음날 음봉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가볍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현재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승률이 좀 높잖아요. 여기 방송에서 얘기하는 흐름들을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30개 드려서 27개 가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꼭 한두 개 잘못 잡거나 뭐 저 아까 1년에 한 번 진짜 있을 만한 그런 상패, 그러니까 제가 동전주 같은 거 일부러 안 드리는 이유가 돈이 들어오는 거 보여도 위험한 것들을 안 드려요. 근데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네. 멍청한 거죠. 제가 정리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요게 요거에 속아가지고 그죠? 그리고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속아가지고 참 제가 실수를 했죠. 근데 저는 저 매수 흔적이 제 생각엔
인수를 누가 하기 위한 작전을 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는 지금까지 그 주식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괜히 매수하진 않아요. 괜히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희망은 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찍어드린 겁니다. 실수한 것도 있지만 지금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PNC테크 얘네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제3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8일 전까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조금 기다려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전기 보유자들 저 때문에 어쨌든 매수하셨던 분들은 010-5482-3309로 문자 남겨주시면 정말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그것만 조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디테일하고 실수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손해보지 않도록 제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오늘 마지막 좀 히든 다음 주 좀 급등이 나올 만한 게 이제 SK 오션 플랜트 이런 것들이 한번 급등이 나올 때가 됐어요.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한번 랠리 한번 펼치려고 나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너지 줄들이 아직 안 죽었어요. 신성 ENG 이런 것도 보면 아직 안 죽었잖아. 그죠?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 아직 돈이 안 나갔고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SK 이터닉스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대명에너지 이런 것들 안 끝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픽을 잡자면 SK 오션 플랜트. 그래서 오늘의 원픽입니다. 오늘의 원픽은 SK 오션 플랜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탄에서는 제가 그 에너지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왜 에너지를 봐야 되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지 그 내용 같이 넣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탄에서 만나요. 안녕.